너네 막 문제 풀다 보면 이럴 때 있잖아. 나열하는데 내가 계속 쓰고 있는 것 같아. 이 나열의 끝은 도대체 어딘가? 그럼 이제 수능이야. 그럼 뭐 내년에도 있으니까 일단 오늘은 그냥 계속 써봐? 절대 그러면 안 되잖아. 나열을 하는 과정에서 동일한 구조가 반복될 것 같으면 가면서 문제를 풀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3번 해볼 건데, 내가 왜 별표를 치라고 했냐면 내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지금 나오는 경향을 생각해보면 요런 3번이나 4번 정도의 수준이 결국 지금 점화식에서 어렵게 나온다면 어려운 정도의 수준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 뭔가 이렇게 세부적인 주제에 대한 접근 이런 거 필요 없고 그냥 나열만 잘하면 문제가 풀리는데, 나열을 자칫 잘못하면 좀 많이 해야 되는. 제 말 뭔 말인지 알겠어? 너네 막 문제 풀다 보면 이럴 때 있잖아. 나열을 해. 나열하는데 내가 계속 쓰고 있는 것 같아. 그런 느낌 안 받아? 문제 풀 때? 계속 쓰고 있는 것 같아. 이게 이 나열의 끝은 도대체 어딘가? 막 하다가 이렇게 문제를 푸는데 뭐야? 페이지가 넘어가. 빡치잖아. 그러니까 내가 생각했을 때 나열을 많이 했을 때 너네가 뭔가 처리 방식 하나를 더 알게 되면은 나열을 좀 덜 할 수가 있을 거거든? 그게 3, 4번에서 좀 배우면 될 것 같아. 자, 문제 한번 읽어보면 첫째 항이 자연수인 수열 AN이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AN 플러스 1이라는 애를 뭐라고 줬냐면 2의 AN제곱. 얘는 AN이 홀수일 때. 그 다음에 2분의 1의 AN. 얘가 AN이 짝수일 때. 이렇게 있어. 근데 조건이 지금 A6에다가 A의 7을 더한 게 몇이 된대? 얘가 3이 되도록 하는 모든 A1의 값의 합을 찾으래. A1의 값의 합을 찾아라. 요게 지금 문제의 물음이야. 그럼 이 생각을 같이 해보자. 항상 그냥 똑같이 이렇게 푸는 거야. 얘 인접한 몇 항 사이 관계야? 인접한 두 항 사이의 관계야. 이 문제 풀 때 수열의 사이즈가 몇인 것 같아? 넉넉히 7개. 왜? 나한테 A6에다가 A7 더한 걸 3이라고 줬는데 A1을 찾으라니까 뭐 거꾸로 가면 거꾸로 가겠지. 여기서 갑자기 A9를 쓴다? 약간 정신이 삐까닥 된 거잖아. 그렇잖아? 아무튼 간에 그래. 그런데 이제 보니까 이게 인접한 두 항이거든? 두 항이면 A6으로부터 내가 A7을 알 수 있다는 거야. 그럼 A7이 A6으로 표현된다는 거잖아. 그럼 결국 이게 누구에 대한 방정식이야? 얘가 A6에 대한 방정식이야. 그럼 나는 A6을 알 수 있겠지. 그럼 문제를 풀 때 시작점이 뭐가 될 것 같아? A6이 될 거고 요걸 역방향으로 계속 쓰다 보면 A1을 구할 수 있겠지. 딱 그 흐름이야. 그냥 인접한 두 항이구나. 그러니까 얘가 하나로 표현되겠구나. 그 하나를 찾아서 역방향으로 나열하면 되겠구나. 넉넉히 한 6번, 7번만 써보면 풀리겠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지. 다 할 수 있겠지. 그치? 자, 그럼 이제 해볼게. 예를 보니까 첫 번째 A6을 먼저 홀수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러면은 A7을 구할 땐 위에 걸 따라올 거야. 그럼 A7이 뭐가 나와? 2에 A6제곱이 되지. 그치? 그걸 여기다 쓸게. 그걸 여기다 쓰면 얘가 A6에다가 더하기 2에 A6제곱이 되는데 요게 지금 3입니다. 이 소리라고 있는 거야. 그러면 지금 A6이 여기서 될 수 있는 애가 뭐가 있어? 1이어야 되지. 그냥 대놓고 되기 쉽잖아. 여기선 A6이 1이어야 되는구나. 1 더하기 2가 3이니까.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A6이 짝수일 때 한번 해볼게. A6이 짝수야. 그러면 아래 걸 따라올 거야. 그럼 A6에다가 2분의 1에 A6을 했더니 그게 2분의 3에 A6이 되는 거고 얘가 지금 3이라는 거지. 그럼 여기서 A6은 몇 나와? 2가 되겠지, 그치? 그래서 A6이 1이거나 몇이야? 2라는 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야. 여기서부터 거꾸로 나열을 해나가면 돼요. 다 해왔지? 오케이, 자, 그럼 내가 먼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게. A6이 2라고 그냥 한번 가정해 볼게. 그럼 여기서 내가 지금 쓸 건 1항, 2항, 3항, 4항, 5항, 6항, 7항 넉넉히 이런 정도 쓰자고 했었는데 A6이 2였다고 생각을 해보자. 그럼 얘 지금 2를 이렇게 쓰겠지. 그런데 이제 2를 알잖아. 2를 알면 사실 얘가 정방향으로 나열될 때는 숫자가 결정이 되는 거거든. 아예 고정이 되는 거야. 2니까 짝수니까 위에 걸 따라하면 뭐가 돼? 얘를 따라가니까 1이 되겠지. 그치? 그래서 얘가 나오면 그 다음에 1이 되네. 근데 1은 되게 쉬워. 얘가 또 홀수니까 순간 위에 걸 따라간다고 보면 또 뭐가 나와? 2. 요 정도만 써봐도 얘 이후로는 계속 반복되는 걸 알 수 있거든? 뭐가 반복되지? 2가 나오면 1이 나오고 1이 나오면 2가 나오고 2가 나오면 1이 나오고 계속 이게 반복되는 거는 되게 쉽게 파악을 할 수가 있어. 근데 아무튼 우린 A1으로 가야 되니까 지금부터 이제 거꾸로 펼쳐 나가 볼 거야. 알겠지? 한번 가볼게. 보면은 이해부터 해보자. 2야. 2면 전에 나올 수 있는 애가 누구 아니면 누가 나올 수 있어? 만약에 위에 걸 따라왔다고 치면은 2에 1제곱이어서 2가 되는 거 맞지? 그럼 1이 나올 수도 있는 거네? 또 뭐가 나올 수도 있어? 아래 걸 따라온다고 치면 4가 될 수 있는데 4는 짝수니까 요거 괜찮아. 그럼 잘 봐. 여기서 되게 중요한 건데 여기서 뭐가 되게 중요하냐면 이 전에 누가 나왔어 지금? 1이 나왔지. 근데 1이라는 애는 사실 여기에만 있는 게 아니라 어디에도 있냐면 여기에도 있는 거거든? 그럼 얘 전에 될 수 있는 게 지금 뭐야? 2지. 내가 지금 무슨 말 하고 싶은지 알겠어? 여기서 2를 또 쓰는 건 낭비야, 낭비가 아니야? 낭비라는 거야. 왜? 여기서 나타났던 구조를 그대로 가지고 오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뭔가 나열을 하는데 같은 구조가 반복되는 게 보이면 그
그때는 쓰는 걸 멈춰야 돼. 계속 쓰면 여기서 계속 펼쳐져 나갈 거라고. 그럼 무슨 일이 생겨? 아까 내가 여기 썼던 그런 이상한 일이 생기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동일한 구조가 나오면 뭐 하자? 쓰는 걸 멈춰야 된다. 그 이따가 어떤 식으로 처리할지 저기서 정리를 할게. 너네들 일단 머리로 다시 한번 생각하는 거야. 똑같은 거 나왔어? 잠깐 멈추자. 그럼 다른 것만 쭉쭉쭉 진행을 시켜볼게. 4야. 4면 여기서 요렇게 펼쳐지겠지. 위에 걸 따라갈 수 있나? 위에 걸 따라갈 수가 없네. 아래 걸 따라갈 수 있나? 아래 거 따라 뭐 나와? 8 나와. 아, 그럼 얘는 두 갈래로 가는 게 아니네. 몇 갈래로 가? 얘는 한 갈래로밖에 안 가서 그냥 여기가 8이야. 됐지? 그럼 또 해볼게. 8이야? 위에 거 따라갈 수 있어 없어? 따라갈 수 있어. 위에 거 따라가면 뭐 나와? 3 나와. 아래 걸 따라가면 16. 그럼 요 정도 써보니까 이런 정도의 느낌은 오지 않아? 어떤 느낌이 올 수 있냐? 보세요. 얘가 2의 1제곱이었을 때 두 개가 나왔어. 얘가 2의 제곱이니까 하나밖에 안 나왔거든? 2의 세제곱이니까 두 개가 나온 거야. 아, 2의 거듭제곱인데 2의 홀수 제곱 꼴이면 두 개가 나오는 거고 2의 짝수 제곱이면 하나밖에 안 나오겠네. 이런 정도 생각할 수 있겠지. 그렇지? 좀 더 진행을 시켜볼게요. 얘 16이야. 그럼 어떻게 되더라? 2의 4제곱이니까 하나밖에 안 따라와. 무조건 몇이야? 32가 되는 걸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32는 2의 몇 제곱이지? 2의 5제곱이니까 홀수 제곱이지. 그럼 얘는 몇 개가 나와? 두 개가 나와야 돼. 써보면 뭐랑 뭐 있어? 64랑 5가 있는 걸 생각할 수가 있어. 그럼 3이었을 때 또 거꾸로 가보자. 3이면 뭐 나올 수 있어? 3이면 위에 거는 따라올 수가 없어요. 아래 거 따라와야 돼. 몇이야? 6이야. 6은 또 위에 걸 따라와서 만들어질 수가 없지. 아래 걸 따라와야 돼. 몇이야? 12. 그래서 지금 요렇게 써놓고 나서 보니까 잘 봐. A6을 2라고 했더니 얘가 5번째, 4번째, 3번째, 2번째 문제에서 원하는 첫 번째가 이렇게 나온 거야. 근데 A6이 2가 아니라 몇일 수도 있었지? 1일 수도 있었지. 그럼 내가 여기서 뭘 하냐면 얘를 A6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럼 얘가 A6이라고 생각하는 거를 그냥 안 헷갈리게 하려면 항의 번호를 교체한다고 생각하면 되거든. 항의 번호를 교체한다는 게 얘가 6항으로 바뀌어버리면 이렇게 넘버링을 교체하자는 거야. 그럼 얘가 6, 5, 4, 3, 2, 1이 되겠지. 그럼 얘가 첫 항이 될 수 있는 거지. 이런 식으로 구조를 복붙하지도 않을 거고 우리는 넘버링만 교체할 거야. 그럼 되게 깔끔하게 처리가 가능하다는 거야. 자,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야. 봐봐. 야, 잘 들어야 돼. A6이 인 게 여기만 있는 게 아니고 실제로 A6이 인 게 얘일 수도 있잖아. 세 말이 얘가 얘일 수도 있잖아. 왜 얘일 수 있어? 아, 내가 이거라고 시작했을 때 얘 전에 2가 또 나올 수도 있었던 거잖아. 그러니까 A6인 게 얘일 수도 있는 거지. 그럼 넘버링을 또 교체해야지. 얘가 6항이었다면 5, 4, 3, 2, 1이 되겠지. 그럼 보이잖아? 그 다음 게 또 6항이었을 수도 있는 거 아니야? A6이 1인 게 여기서 1이었을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러면 얘가 1항일 수도 있는 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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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같은 숫자가 나오기 전까지 계속 1항이 만들어지고 있다라고만 생각하면 되는 거지. 그래서 가능한 1항이 생각해보면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요렇게가 되는 걸 알 수가 있겠다. 그러니까 예습을 해왔는데 이거보다 만약에 많이 썼어. 그럼 굳이 안 써도 되는 걸 써가지고 왔다는 얘기지. 다 해왔어요? 그래서 이게 문제 풀 때 생각은 딱 이렇게 정리가 돼야 돼. 어떻게 정리가 돼야 되냐면 해볼게. 봐봐봐. 내가 나열을 했어. 나열을 해. 근데 이게 딱 보니까 사실 한 6개, 7개, 8개만 돼도 2개씩 늘어나면 엄청 많이 늘어나는 거거든? 2의 6제곱이 몇이야? 64지. 2의 7제곱이 몇이야? 128이지. 그럼 이제 7개를 나열해야 되는데 역방향으로 2개씩 간다고 쳐봐봐. 그럼 이제 수능이야. 그럼 뭐 내년에도 있으니까 일단 오늘은 그냥 계속 써봐? 아니잖아. 절대 그러면 안 되잖아. 그렇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나열을 하는데 사실 2개씩만 늘어나도 7번 가면 쓸 게 굉장히 많다고. 그래서 나열을 하는 과정에서 이걸 잘 들어야 돼. 나열을 하는 과정에서 동일한 구조가 반복될 것 같으면 쉽게 말하면 같은 숫자가 등장했다고 생각하면 돼. 근데 같은 숫자가 등장했을 때는 점화식을 잘 봐야 돼. 그 숫자가 나왔다고 해서 그 구조가 똑같다는 보장은 없어. 얘는 그 구조가 반복됐던 이유가 뭐야? AN에 의해서만 AN 플러스 1이 결정되지. 뭔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똑같은 숫자가 나오면 그 구조가 반복될 수밖에 없는 거야. 다 알겠어요? 이렇게 이런 구조를 잘 봐야 돼. 그래서 이렇게 동일한 구조가 반복이 된다. 그럼 여러분들은 뭘 하냐? 일단 여기서 나열을 멈추는 거예요. 나열을 잠깐 멈춘다. 그리고 내가 주로 쓰는 표현은 넘버링을 교체하는 거야. 방금 했던 것처럼 넘버링을 교체해가면서 문제를 풀어나가는 거예요. 선생님, 근데 저는 넘버링 교체가 헷갈려요. 아니, 그러니까 연습을 좀 해서 안 헷갈렸으면 좋겠어. 근데 그래도 제 능지가 좀 딸리는 건지 뭔지 모르겠는데 계속 헷갈려요. 그러면은 복붙이라도 해서 풀어야 돼. 더 쓰지 말고 앞에 있었던 걸 구조를 그대로 똑같이 보고 따라 쓰라고. 그냥 생각하다 실수하지 말고. 그래서 두 번째는 복붙을 할 수도 있는데 복붙이 뭔지 알지 너네? 근데 우리 세대가 비슷하잖아. 여기서
여기서 갑자기 의아한 표정 지면 어떡해. 컨트롤 C, 컨트롤 V 알지? 그치? 그걸 할 수도 있다 이거야. 근데 나는 강하게 너네들한테 뭘 추천하냐면 요걸 강하게 추천을 해요. 지금 저마식에서 난이도를 높이는 건 그냥 케이스를 많이 나누게 하면서 많이 쓰는 거밖에 없는 거거든. 그래서 나는 요런 게 이제 나올 수도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 이거 실제로 수능 문제잖아. 알겠죠? 수능 문제니까 잘 염두에서 보시길 바라고,